그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녹취록을 공개해서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의 그 진실이 이제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다행스럽긴 해요. 예, 대통령님에 대한 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 자료가 나왔다라는 데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몇 가지 의문점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예. 왜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이걸 덮어뒀다가 본인이 청주시장을 출마를 하는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죠. 2023년 6월에 박상영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를 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몇 년 지난 일이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왜 의혹이 제기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보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친윤 검찰과 손을 잡고 조작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친윤 정치 검찰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얘네들만 지금 처벌하고 끝날 문제인가 이게. 친문 세력들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된 바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뭐 이건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게 한패다 꼭 뭐 이런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김어준이 바로 서민석하고 전화 연결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일 또 뉴스공장에 출연을 한대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바로 덤벼드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죠 여러분. 근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왜 지금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해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뉴스공장에서 서민석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녹취 파일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진작에 공개해서 조금 더 그 공격적으로 검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왜 3년 만에 나왔죠? 예, 그 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전에는 지워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보이스 레코더인가요? 거기 음성 녹음 파일을 저장해 놓는 뭐라 그러는 거죠? 거기에는 없었어요. 제가 지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하려고 업체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좀 3년 전에 녹음했다가 지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느냐 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있었고 하다 안 돼서 그 백정화 여사님한테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데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해갖고 좀 부탁하고 그래서 백여사도 좀 알아본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다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 둘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민주당의 그 후보들 그 면접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올라오는 김에 전용기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이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뭐 어떤 점을 짚는 것이 좋겠느냐 그 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얘기하던 중에 내가 이런 음성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워진 것 같다. 이 국회의원이면은 정말 잘하는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당신이 아는 정말 최고의 업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그거 자기들도 쉽지는 않은데 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살아있을 수 있다 하면서 뭐 다른데 한번 잘 찾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저 젊은 친구한테 저를 도와주는 젊은 친구한테 야 그런 게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래 했는데 이 친구가 네파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마 SK텔레콤이 그 저도 모르게 깔아준 앱이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왜 저 수시로 뭐 앱 까세요라는 거 오잖아요. 그렇죠. 응, 그걸 제가 뭐 눌렀나 봐요. 그게 깔려 있는 거에 이제 내 파일 안에 그게 살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저는 나이가 60입니다. 핸드폰 잘 사용 못하고 우리 젊은 친구가 여기 있는데 왜 못 찾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가 아니라 예. 어떤 프로그램이 깔렸는데 SK텔레그램에서 예. 그 텔레그램이 따로 저장하고 있던 공간에 그게 있었다. 예, 저도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간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공장장님, 혹자들이 제가 뭐 선거 앞두고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진작 공개했죠. 그렇지. 이거를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걸 하고 있겠어요. 그렇지.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공개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과 서민석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셨어요. 왜 지금 공개가 됐느냐. 그러니까 2023년 6월에 녹취가 된 거예요. 녹취록이. 근데 그걸 왜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선거 앞두고 왜 이걸 공개를 하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의혹이에요. 예. 녹음을 했으면은 사실 저게 엄청난 자료잖아. 응?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니에요? 검사들이 야당 대표를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 됐는데 뭐 그때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인물을 조작 수사를 해가지고 회유를 해서 그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담그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어. 예? 그것도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허위 진술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감옥에 갈 뻔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연어 술 파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됐고, 조작기소 특위가 구성이 돼서 한준호 의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 나왔냐 그랬더니 지웠대요. 여러분 같으면 지우겠어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검사하고 통화한 기록, 그것도 검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변호사면 너무나 잘 알잖아. 저게 범죄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걸 왜 지우냐고. 차라리 뭐 본인 얘긴 그거예요. 압수수색을 당할까봐 지웠대. 예? 압수수색을 당할까봐. 그러면은 파일을 옮겨놓으면 되죠. 저 어마어마한 핵폭탄이잖아. 저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거 가지고 윤석열 정권하고 딜을 하면은 저 녹취 파일의 시장 가치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지만은 윤석열이 계엄하기 전에 저런 녹취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응?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를 해. 네? 그럼 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거 돈으로만 따져도 내가 볼 때는 수십억 대인데? 네? 이민수님, 형 차 한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몇십억은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지워요? 압수수색 당할까봐? 아니 바보예요? 아니 바보냐고. 아니 그 파일 복사해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다 숨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 주든지 좀 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그걸 지웠대. 아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살리려고 했는데 그 포렌식 업체에서 살리기가 어렵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장난합니까? 저거 휴대폰을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삭제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야. 휴대폰을 박살내야 파일을 못 살려요.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레이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걸로 이제 계속 더 씌우는 거야. 그 빈 공간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막 더 씌워요. 그걸 지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건 휴대폰이건 파일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어. 그걸 휴대폰을 박살내든지 아니면은 뭐 이레이저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덮는 거예요 다른 파일로. 덮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거 무조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포렌식 전문가들이 그걸 못 살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예? 아이폰 20몇 개짜리 비밀번호도 푸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본인 주장으로는 그거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이거를 뭐 물어봤대. 네? 뭘 물어봅니까?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그 공천 심사 때문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만났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거를 풀 수 있는지 물어봤대. 전용기도 모른다고 그랬대. 아니 그러다가 내 파일에서 찾았대요. 본인이 여러분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나게 중요한 파일 아닙니까 저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도 그런 얘기를 하대. 김어준 지가 봐도 어이가 없으니까요 지도 웃어요. 지도 웃어. 어이가 없잖아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내 파일에 있었다고? 그거는 제가 IT 그 문맹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그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게 말이 돼요? 뭐 SK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화 통화를 내가 녹음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내 파일로 간다고? 그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SK에 그런 게 있습니까? 좀 그거 잘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 저한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그쪽 IT 쪽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전화 통화를 했어. 근데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녹음을 했어. 근데 무슨 어플을 누르니까 그게 내 파일로 가? 자동적으로? 원래 내 파일에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내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녹음을 하면은 내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 잘 뭐 아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근데 어쨌건 지난주 자기가 그렇게 풀고 싶었는데, 그걸 못 풀었대. 그래 지난주 목요일에 전용기 의원을 만나갖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서민석의 블로그예요. 서민석의 하루. 안녕하세요.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 서민석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2026년 1월 26일이에요. 1월 달에 이제 올려놓은 게시물이야. 왜 이 둘이 이렇게 있네? 당대표가 그 예비 후보랑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되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이제 경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당대표하고 그 후보들이 많잖아. 예비 후보들이. 근데 서민석하고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 납득이 안 되잖아. 그 정청래 법률 특보였으니까 이렇게 막 찍어주는 건가? 대단히 가깝잖아요. 이상하잖아.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게시물이 올라온 건 1월 26일인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냐면 1월 22일에 찍은 거예요.
1월 22일에 서민석 변호사, 박지원, 정청래, 이성윤, 박희승, 김동아, 박규택 의원 등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 차담을 나눴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분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마주한 이번 대화들은 청주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아니 여기 레벨이 보세요.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박지원, 정청래, 이성윤, 박희승, 김동아, 박균택 이거 누가 봐도 청래파 아니에요? 청래당 핵심들 아니야? 아니 이거 서민석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원이 몇 명이야 지금? 그 서민석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당대표를 만났어. 왜 그거 요청을 안 했어요 여러분? 1월 달에 자 박지원, 정청래, 이성윤 등등 민주당의 주요 지도급 인사들하고 만났는데 그 중요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정청래한테 요청을 안 했어요? 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 포렌식을 좀 해달라. 내가 이거 파일을 못 살리고 있다. 당연히 정청래가 그러면은 당대표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님의 운명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잖아. 그럼 정청래가 만사를 제껴두고 그거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왜 지난주 목요일날 전용기 의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그 중요한 어마어마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청래 당대표한테 요청을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지?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김어준도 그러잖아. 본인이 음모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라고. 저도 의심할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면 제가 의심을 안 하지.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서민석이 주장한 내용하고 자 민주당 의원을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전영기를 만났을 때 부탁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1월 달에 정청래를 만났어. 부탁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 그것도 민주당의 최고위급에. 근데 왜 안 했냐고 그때는.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이게 왜 음모론이야? 너무나 합리적인데. 그리고 오늘 시간이 늦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될 때 이 사건의 이제 전후 맥락을 또 봐야 돼요. 전후 맥락을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6월 달에 거래가 시도가 된 거예요. 그게 박상용이 거래를 시도를 했건 서민석과 박상용이 같이 거래를 했건 간에 2023년 6월 달에 정치검찰과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모의를 한 게 2023년 6월 달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잠시 되살려주고 가겠습니다. 이민수님, 형 장경태는 그냥 검찰 송치됐는데 너무 미리 깐 거 아니에요? 저도 CCTV 다 봤는데요. 근데 아직 재판도 안 받았잖아요. 아까 형 동영상 보고 이랬어요? 그 동영상 이미 감정이 끝나서 더듬었다고 나왔고요. 그럼 만약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다 그러면 김병기는? 그러면은 저기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강선우는 왜 탈당을 해? 그렇게 따지면 다 무죄지. 왜 누굽니까? 또 이름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여러분 그거 이중잣 대잖아요. 왜 김병기를 욕을 했어? 욕하면 안 되지. 그러지 않나?
강선우도 욕하면 안 되죠. 그건 어쨌건 경찰 주장이고 검찰 주장이잖아.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이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뭐 결백을 입증하고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이 그랬듯이, 응? 김병기가 그랬듯이, 다 그런 거야. 왜 장경태만 예외가 있어야 돼? 3초밖에 안 해서? 아, 이춘석. 그래. 이춘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2023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죠. 2023년 2월 27일이에요. 이때 체포동의안 1차 가결이 시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31명이 이탈을 해서 가까스로 과반을 못 넘겨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자, 얘네들이 이걸 왜 했냐면은 이때 가결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부결을 시켰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가결을 시킬 경우에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대단히 컸죠. 그 수박들이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나오더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어. 이재명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도 야당 대표를 가둬 넣으려면, 구속을 시키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2023년 2월까지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민주당 대표를 가결을 시키면은 자, 역풍이 불겠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면 역풍이 불어가지고 수박들이, 친문들이 개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무서워서 일단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어. 그래서 부결을 시킨 거야. 그 대신 뭐냐? 이재명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는 뭐냐? 당대표를 물러나라. 이때부터 협박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뭐죠? 예, 최고위원을 뭐 송갑석이 하고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조연아님. 과연 정청래는 저 파일을 만약 서민성에게 받았다면 오픈했을까요? 은폐하지 않았을까요? 두고두고 괴롭히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인 거고 이때부터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러나라고. 당대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자라고 친문들이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게 3월 13일 고민정 인터뷰예요. 부결이 된 후에 고민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거치 늦여름 초가을 정도에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문파들이 어떤 사기질을 치냐면은 친문들이 송영길 대표가 친문들이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렸다. 선거운동을 안 했다. 이런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문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낙연이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런 지금 논리를 하고 있죠. 윤건영이나 고민정이. 그건 이낙연이 한 짓이지 우리 친문들은 그러지 않았다. 왜 송영길 대표가 뭐 분열을 조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낙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근데 실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낙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랬고, 자, 고민정은 낙지파는 아니잖아. 뭐 낙지하고도 가깝지만은 어쨌건 뭐 문재인의 몸종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문재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 2023년 3월이에요. 3월에 고민정이 이재명 거치는 뭐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당대표를 물러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부결시킨 이후에 친문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보고 당대표를 내려놓으라고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내려놓든지. 응?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고민정이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늦여름 초가을 정도에 판단하게 될 것. 그런데 놀라운 건 고민정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그죠? 고민정이 얘기한 대로 됐잖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9월 22일이었나요? 9월 21일이었나? 딱 늦여름 초가을 정도네.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 고민정은 이걸 3월 달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낙연 1년 만에 귀국. 1년, 그러니까 이낙연이 대선 끝나고 해외로 나갔어요. 해외로 나갔다가 1년 동안 해외에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다가 언제 귀국을 했느냐? 2023년 6월 24일이에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하면서 2023년 6월 24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서민석 변호사하고 박상용이 통화한 시점이 2023년 6월 달이잖아요. 2023년 6월 달에 서민석과 박상용이 통화를 해서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잖아. 허위 진술을 했다가 뒤집힌 거죠. 근데 이낙연은 갑자기 그 6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6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책임이 뭐냐? 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8월 28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8월 30일인가요? 정확한 날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8월 말에 단식투쟁을 시작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단식투쟁을 8월 말에 시작을 해요. 근데 8월 28일에 나온 기사에 자, 더 커지는 대표 유고 우려, 계파별 포스트 이재명 시나리오 솔설, 계파를 넘는 관심을 받는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은 선을 그어 비명은 이낙연 비대위원장. 자, 이낙연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낙연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낙연이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6월 24일쯤에 6월 달에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무슨 세팅이 완료가 됐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박상용과 서민석이 통화를 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게 됐고, 자, 이 증언이 나왔으니 이젠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갔다는 거야. 저는 체포동의안 가결, 허위 진술 조작, 이낙연 귀국, 이게 다 같이 간 거다. 여기서 서민석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자, 서민석을 자, 지금 이낙연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9월 달쯤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걸 이낙연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고민정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낙지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냐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 서민석이 이낙연의 사주를 받아서 저런 짓을 했다면 지금 정청래가 서민석을 공천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서민석이 이낙연하고만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물이라면 과연 지금 서민석을 공천을 해주려고, 청주시장 만들려고 박지원 뭐 등등이, 이성윤 등등이 몰려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있냐고. 서민석과 정청래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민정도 연관이 있었던 거고. 즉 무슨 얘기냐? 이낙연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서민석이 검찰과 짜고 딜을 한 거라면, 서민석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한 거라면은 이거 여기에는 이낙연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고민정도 알고 있었고 정청래도 알고 있고 박지원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의혹에 대한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대북 송분 사건 허위 진술 조작, 이거는 친윤 검사들의 조작일 뿐 아니라 여기에 합세한 친문 세력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시간이 늦어서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추적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뭔가 한번 물면 잘 안 놓죠.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